안녕하세요. 병원 언니 정지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중 한 명 누구일까요? 네, 저희 회사의 김현정 본부장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메디피아에 재직 중인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표님 너무하세요. 왜요? 제가 이 순간을 너무 기다렸다고요. 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1년 만에 이제서야 드디어 불러지는군요. 저희 회사 입사한 지가 1년이 다 돼가는데 시간 정말 빠르다, 그쵸? 그러니까요. 나이도 한 살 무려 더 먹게 되는 것 맞아, 같아요. 해가 바뀌었어요. 네. 이렇게 오늘 본부장님을 모신 이유는 진로를 고민하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그 스토리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저희 둘의 인연도 정말 특별해요. 원래 병원 언니의 구독자셨잖아요. 맞아요. 저도 대표님의 네. 1호 팬이었어요. 아시죠? 1호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토리가 정말 제가 들었던 많은 분들 중에서도 그 경력 스토리가 엄청나셨거든요. 네, 맞아요. 아무한테나 풀어드리지 않는 썰이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만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대 통신사로 꼽히는 SK텔레콤에서 약 9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요. 여자 나이로서 뭔가 더 늦기 전에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퇴사를 결심을 했고요. 퇴사 후에 저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말로 이제 계속 먹고 살았던 직업을 했다 보니까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무기로 병원 쪽으로 자연스럽게 눈을 좀 돌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병원 언니라는 채널을 통해서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직업군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나아가서 저의 경력을 좀 쌓을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이렇게 조금 더 리서치를 해보니까 병원 상담실장이라고 하는 직업군을 또 하나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저 직군을 내가 잘해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좀 뿜뿜 생기는 거예요. 네네. 제가 병원 언니 채널을 보고 구독을 한 만큼 대표님이 너무 뵙고 싶었을 거잖아요. 대표님 혹시 기억나세요? 저희 아카데미 그러니까 수강생이었던 거죠. 네. 저희 그때 계시던 다른 이제 계셨던 본부장님과 병원 코디 과정을 상담하고 취업 진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 상담을 하고 나서 등록을 했고 저는 뭐 수업 그때 수료식 때 아마 뵀었던 것 같아요. 그때 몇 기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242기였던 걸로 기억을 대단하시다. 합니다. 그 기수의 분위기가 너무 열정적이고 막 발표하는데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네. 이분은 어떤 스토리를 갖고 계시지? 그리고 수료하고 나서 무조건 제가 정말 성장할 수 있는 병원에 적극 추천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던 거죠. 한 직장에서 9년을 근무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퇴직금도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9년을 근무를 했고 과감하게 퇴사를 하고 나온다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셨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도 SK텔레콤에 근무하던 당시에도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본 경험은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자이다 네, 보니까 네. 뭐 피부라거나 성형 쪽은 계속적으로 네. 관심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그냥 네. 직업군을 리서치하면서 이건 내가 할 수 있겠어라는 어.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카데미 이렇게 진로를 이제 바꿔봐야겠다고 오시는 분도 그럼 내가 그때 성형외과에서 상담해줬던 분이 상담실장님이었구나. 맞아요. 그때 그 병원에서 좀 예쁜 유니폼 입고 전문성 있었던 사람이 코디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때 봤던 그 직업군이 병원 코디네이터 또는 병원 상담실장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자신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기업에 근무를 해본 적도 없어요. 막 여기 지금 뒤쪽이 다 테헤란로거든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기업체나 여러 회사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테헤란로인데 와, 대기업에서 했던 업무 이런 것들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네. 뭐 어떤 업무를 했는지 승진 과정은 어떤지 그 스토리를 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재직 당시에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부서별로 하는 하는 업무가 각기 다 다르다 보니까 뭐 전화 업무부터 해서 NCSI라고 해서 몇 년 연속 1위 이런 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그런 어려운 것도- 영어. 네. 네, 고객 만족 리서치 조사라고 해서 그런 걸 관리를 하는 직군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부서 변경이 계속 매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따로 이질감이 생기지 않고 하는 업무마다 계속 새로움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흥미도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회사에 있는 시간이 좀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평사원으로 입사를 그렇죠.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그때는 주 업무가 우리가 흔히 SK텔레콤 하면 알고 있는 그 전화를
담당하는 고객센터의 업무셨을 네, 거고 네. 거기서 인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계속 부서 이동이 일어난 건가요? 네, 감사하게도 그런 운이 좀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이대나 입사 연도에 비해서 되게 빠른 승진을 하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승진을 하면 할수록 제 욕구나 욕심은 조금 더 커지는데 일정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레벨업을 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제가 속한 병원처럼 좀 인정을 받으면 막 나를 많이 어필하고 네. 연봉 협상도 거기에 맞게 막 하고 이런 게 또 대기업에서는 불가능할 수가 있으니까 체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체계가 아무래도 딱 잡혀 있다 보니까 네. 다음 단계 레벨업하는 시간과 과정이 너무나 많이 에너지 소모가 나타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던 부분이 여기에서 안주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 현재 이 자리까지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이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또 처음에 이제 수료식에서 보고 너무 발전 가능성이 크다. 뭘 해도 잘하실 분이다. 그 느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생 관리카드의 그 이력을 보니 네네. SK텔레콤 막 이런 근무 이런 게 적혀 있었어요. 모든 서비스업이 사실은 이 전화 업무가 네네.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업무들인데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 스토리가 기억이 나요. 그 전화에서 전국 1위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했던 그런 노력 이런 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네, 아무래도 일이라는 타이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래서 이런 멘트를 썼을 때는 어떤 반응일까? 또는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만족도 평가로 나한테 코멘트가 달릴까?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레벨업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약간 악바리 같은 그 열정과 기질은 언제부터 있으셨던 거예요? 사실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진 않았는데요. 네. 그래서 입사하고 난 다음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이 능력제로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만 더 하면 내년에 뭐 가방 하나 더 사겠는데 아,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구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대기업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좀 제한적인 승진 제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래도 또 대기업 하면 장점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가장 좋은 장점을 생각을 해보면 안정적인 연봉과 복지제도인 것 같아요. 매년 회사의 성장도라거나 개인의 능력도에 따라서 이제 성과금이 측정이 되다 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 그만두고 싶어 이렇게 슬럼프가 왔을 때 개인적으로는 통장에 찍혀 있는 금액을 보고 내년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받아야지 하는 동기부여가 저는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봉 외에도 당연히 뭐 경조사나 자유로운 휴가라거나 뭐 어학 지원, 건강검진 등 대체적으로 복지가 좋은 편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저가 특히나 여성이다 보니까 육아휴직 제도가 무조건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도 가장 큰 메리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안정적인 대기업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네. 사실은 뭐 저희 병원 쪽 업계들도 뭐 정직원이긴 하지만 사실상은 암묵적으로 좀 규모가 큰 병원이라도 육아휴직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보장이 되고 이런 맞아요. 케이스는 잘 없고요. 자연적으로 그냥 뭐 퇴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큰 결심을 하고 이직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다음 직장이 바로 병원 입사였잖아요. 네네. 저희 아카데미 수료하시고 저희가 취업 연계를 좀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서 병원에 입사를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또 힘들었던 부분 있으실 거예요. 만만치 않으셨죠? 네. 네. 물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합니다. 저 또한 퇴근길에 울면서 대표님께 전화를 드린 적도 굉장히 네. 많았어요. 다른 게 힘들다기보다는 병원 관련 의료 지식이 전혀 없다 보니까 고객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즉각적인 대응을 못하다 보니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저처럼 나이가 있고 이직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저희 학원으로 되게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뭐 실장이나 코디네이터는 어떤 거예요? 라고 연락을 주시면은 꼭 입사 전에 원하는 과가 있다면 정보나 그런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선행 학습을 하고 입사를 하시라고 현실 조언을 꼭 곁들여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저와 통화를 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 30시간 과정을 수료하시고 거주하는 이제 집이 울산이기 때문에 네. 울산에 있는 이런 심리치료를 하는 치과에 입사를 하게 되신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또 거기서 저희가 뭐 수강생들과 이렇게 자주 통화를 하진 않지만 제가 수료식 때 뵀던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기 때문에 간간히 또 제가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취업을 하셔서 통화를 네. 좀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조직 구조가 네. 약간 힘들 수 있는 그런 병원에서 근무를 하셔서 거기서 제가 정말 버텨내는 모습을 보고 또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엄청 찍어내었던 기억이 저도 새록새록 나네요. 근데 벌써 1년 전의 이야기네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그러한 좀 나름의 고생을 하시고 잘 버티는 모습을 보고 사실은 이런 분이 우리 회사에 또 공석이 있었어요. 입사를 해주신다면 저희 회사가 너무 발전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먼저 좀 제안을 드렸던 것 같고 또 선뜻 이렇게 함께 일해보자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연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하는 업무 그리고 이직을 하고 나서 좀 보람을 느끼는 부분 이런 것도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맞아요. 크게 분류해보자면 저는 뭐 병원 코디네이터 학원 관리와 대표님과 함께 이제 병원 컨설팅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병원 코디네이터 학원의 경우 저처럼 뭐 이직을 하거나 사회 초년생으로 발돋움하는 수강생분들이 육성을 하는 부분이라서 수강생분들이 그 취업을 하신 다음에 본부장님 덕분에 또는 대표님 덕분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어요 라는 연락을 주시면 참 뿌듯하면서도 저도 그때 기억이 또 나다 보니까 뭉클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는 학원 외적으로 저희가 병원들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병원 내 선생님들이 제가 만들어드린 뭐 매뉴얼이라거나 교육을 통해서 근무 태도 변화가 일어나고 병원 매출까지 향상이 이루어질 때 네. 가장 큰 보람을 저는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어제도 또 지방 저희는 전국을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지방 출장을 같이 갔다가 기차를 타고 서울역 도착한 시간이 11시 35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각자 이제 호텔로 가고 저는 집으로 가서 몇 시간 못 자고 또 오늘도 저희 풀 강의 5시간 네. 강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케줄들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쭉 지금 저희의 이런 대화를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러한 성장 과정을 겪으셨구나, 이런 스토리가 있겠구나 하고 좀 도움을 받으신 부분이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또 본부장님처럼 진로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해주시면 도움될 겁니다. 네, 현재 저는 이전 직장과는 달리 완전히 새로운 업무로 지금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의 직장처럼 저의 업무 영역이 딱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 계속해서 겸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제가 많이 배우고 하루하루 성장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은 개인적으로 많이 좀 목말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대표님과 함께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이런 직업군을 조금 더 널리 알리고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정보 제공은 물론이고 많은 병원의 컨설팅을 지금처럼 많이 진행을 해서 저희가 가진 노하우를 녹여서 매출 향상을 실제로 일어나게끔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저처럼 저도 30대 초반에 이직을 한 케이스예요. 어떤 믿지 않았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만 하고 발 동동 굴리지 마시고 도전해보세요. 시작을 해야지 전 성공도 실패도 이렇게 있는 법 같아요. 하지만 실패를 한다고 해서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큰 밑거름이 되실 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편안하게 댓글이나 또는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본인 채널 같습니다. 저 약간 옆에서 이러면서 저랑 같은 목표를 갖추고 있는 사람과 한 회사에서 같이 성장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것만큼 행복한 게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토리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고민되실 거예요. 안정을 택하실지 아니면은 변화를 택하실지. 하지만 길게 보면 진짜 사실 인생은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늘 스토리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앞으로 병원 언니 채널에서 함께 다양한 얘기들을 들려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우리 그러면 같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또 만나요. 만나요.